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준호 경찰학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동영상 수업으로 2강 수업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핵심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특강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2강 수업에서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불심검문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공부할 때에는 여러분들 나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림을 잘 그리셔야 합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불심검문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의 행동이 너무 수상합니다. 또는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판단성,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현해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하려는 것 같아요. 즉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하려는 것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또는 저 사람이 어떠한 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떠한 사람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 또는 저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고 한다. 또는 저 사람이 이미 발생한 어떤 범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라고 저 사람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저 어떤 서의 누구누구 순경인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정지시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불심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심검문의 의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불심검문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이번 2강 수업에서 살펴봅니다. 자, 불심검문에 대한 주요 이론과 핵심 기출문제 5문제를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불심검문의 의 그리고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을 살펴봅니다. 먼저 불심검문의 의의입니다. 자, 경직법 제3조 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자, 경찰관이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자, 누군가가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관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한 것 같거나 또는 어떠한 죄를 범하려고 하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저 사람이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럴 경우에 경찰관이 해당 대상자를 어떻게 한다? 정지시킨다. 선생님 잠시만요. 라면서 정지시키면서 선생님 저 누군데 질문 좀 드릴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심검문은 1번 수상한 행동, 2번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 3번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알고 있는 거. 이러한 경우에 불심검문의 수단 뭐죠 여러분들? 정지시킨다.
그리고 질문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불심검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불심검문 정지시켜서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 과정에서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수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범죄 도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범죄를 행하려고 하는 뭔가 흉기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찰관은 해당 대상자를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할 수도 있고 또한 흉기 조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심검문의 기본적인 수단은 정지와 질문이다. 그런데 이 불심검문이 발전되면 가까운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이 위험한 흉기 등을 가지고 있냐라는 흉기 조사까지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심검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경찰 공무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업무 수행 과정 중에 길거리를 가는데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지, 질문, 더 폭넓게 임의동행, 흉기조사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여러분, 불심검문은 범죄의 수사가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수사상의 불심검문은 여러분, 우리 수사에 관한 기본법은 형사소송법이죠. 자, 그러면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말하는 불심검문은 범죄 예방상 불심검문이에요. 경직법.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범죄 수사상의 불심검문에 관련해서는 형소법이 적용된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직법상의 불심검문은 범죄 수사가 아니라 범죄 예방적 목적에서의 불심검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먼저 불심검문의 의의를 살펴봤어요. 자, 다음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입니다. 자, 여러분, 경직법상의 불심검문은 범죄 예방이죠. 자, 그래서 우리 경직법 제2조에서 여러분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가 경찰관의 직무 범위였죠. 여기에서 범죄의 예방, 불심검문이 포함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범죄의 예방 활동은 우리 경찰 활동 중에 생활안전 경찰 활동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불심검문은 생활안전 경찰 활동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 작용인 범죄의 수사와는 구별된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여러분들, 경직법은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법이었죠. 자, 그러면 이 즉시 강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대인적 즉시 강제가 있어요. 자, 다음 사물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즉시 강제가 있어요. 자, 아파트, 주택, 소위 말한 가택을 대상으로 하는
대가택적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불심 검문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지, 질문, 임의동행, 흉기조사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불심 검문은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하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 학자분들 중에는 이 불심 검문을 임의적 수단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통설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지, 자,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정지, 질문, 임의동행, 흉기조사를 하니까 대인적 즉시강제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 여러분 기본적으로 순경, 간부, 승진시험 합격하려면 암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무작정 암기를 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가 공부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죠. 물론 여기에 더해서 기출문제까지 철저히 분석하는 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러한 불심 검문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불심 검문의 의, 법적 성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의와 법적 성질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다음 여러분들 불심 검문의 요건을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수상한 행동, 자, 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우리가 유의미한 용어로 거동 수상자라고 해요. 거동이 수상한 사람. 자, 그래서 이 불심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간단하죠, 여러분.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 하는 사람 판단 기준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죠. 자, 그래서 일정한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복장, 그 사람의 언어, 그리고 불심 검문을 하려고 하는 장소, 그 사람의 소지품, 그 사람의 태도, 이러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에 별표 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동 수상자를 판단하는 것. 1번. 여러분 현직 경찰관이 있고 2번. 일반 국민이 있어요. 자, 현직 경찰관이 거동 수상자를 판단하는 거. 일반 국민이 거동 수상자를 판단하는 거. 자, 여러분 경찰관의 기준이 더 높겠죠. 여러분 경찰관은 경찰로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보다는 범죄와 관련된 상황과 관련해서 조금 더 뭔가 감각이 뛰어나고 조금 더 뭔가 고도로 판단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현직 경찰관은 거동수상자 판단하는 기준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국민의 판단은 조금 낮겠죠. 수상한 행동을 하는데 일반 국민은 일단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저 행동이 수상한가 수상하지 않은가 그 판단력이 일반 경찰관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동 불심자를 판단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 통상의 사회 평균인의 의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통상의 사회 평균인, 여러분 경찰관의 평균 기준이 아닙니다. 뭐의 평균 기준? 통상의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나도 너도 사회 평균인이 딱 봤을 때 의심되네 라는 정도의 판단을 요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불심 검문의 판단은 경찰관의 평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건 여러분들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별표를 친 이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될 수 있어요. 불심 검문의 판단 기준은 경찰관의 평균 기준으로 판단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통상의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의심을 긍정할 정도가 요구됩니다. 좋습니다. 자, 불심 검문의 대상자, 고동수상자, 고동불상자,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의에서 살펴봤죠. 어떠한 죄를 범했다 또는 어떠한 죄를 범하려고 한다. 자, 이미 행하여진 범죄 또는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를 알고 있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역시 이 동그라미 2번에도 별표 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심 검문은 범죄 수사, 범죄 처벌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 목적이라고 그랬죠. 맞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불심 검문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어린이, 심신미약자도 정지시켜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경직법은 범죄 예방 목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숙지한다면 이 불심 검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구나,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구나,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거 불심 검문의 수단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정지죠. 여러분 정지는 뭡니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경찰관이 앞에서 잠시만요 라고 중지시키는 거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뭐냐면 정지시킬 때 경찰관이 유영력을 행사하는 거, 정지시킬 때 유영력의 행사가 정당한가?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그림 그려볼 거예요. 좀 급해서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덜미를 잡고 정지시킨다? 여러분 이거는 수사예요, 수사. 어떻게 여러분들 목덜미를 잡아요? 맞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정지시킬 때 약간 손목을 잡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거, 여러분 정지시킬 때 어느 정도의 유영력 행사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지나친 강제성은 안 될 거예요. 뭐 단순히 이렇게 손목을 잡는 정도? 이 정도만 가능하지 아주 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유영력의 행사의 정도, 이건 여러분들 문제거리가 발생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심 검문 수단으로서 정지시킬 때는 원칙 어느 정도의 유영력 행사는 가능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에서는 몸 같은 거 함부로 터치하면 안 되겠죠.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불심 검문 수단 정지는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정지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뭐가 이루어지죠?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질문이란 뭡니까? 경찰관이 범죄 예방 목적을 가지고 정지시킨 그 특정인에 대하여 물어보는 거죠. 일정한 사항을.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질문 시 선생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 진술 거부하실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라고 진술 거부권 고지. 여러분들 정지시켜 질문할 때 그 상대방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다라는 것을 고지할 필요는 없어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왜요, 여러분? 여러분, 불심 검문 질문하는 거 범죄 수사 아니라고 그랬죠? 이유는 범죄 예방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할 때 상대방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언급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할 때 여러분 경찰관은요, 자기가 현재 제복을 착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여러분들 질문을 할 때는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증표는 경찰 공무원증만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증표를 제시하면서 선생님 몇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저는 땡땡 경찰서 소속 누구누구 순경입니다라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분 증명 제시 의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신분을 밝힘과 더불어서 선생님, 최근에 여기에 좀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많아서 단순히 좀 질문 드리려고 하라는 목적과 이유도 설명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OX 물어봅니다. 질문할 때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질문 시에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죠. 자, 다음 여러분들 질문할 때예요, 신체 구속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이 경찰관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요 라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붙잡고 구속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불심 검문에 따른 경찰관의 질문 답변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경찰관은 답변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경찰관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질문 답변하다가
경찰관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엄청 급한 약속이 있어서 가볼게요 라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체 구속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도망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도망을 간다는 것은 의심의 정도가 매우 높죠. 맞죠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준현행범으로 일단 체포할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거 대법원의 판례인데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자 여러분 우리 법률 조문은 신분증 제시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법원 판례는 신분증 제시 의무와 관련해서 다소 완화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질문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분 경찰관으로서 공무집행 중이구나 라는 것을 그 상대방이 인식했어. 자 그리고 그 상대방이 신분 확인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이분은 경찰관이시구나 이러한 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구나 이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실로 인식된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판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신분증 제시 의무 원칙은 있지만 굳이 신분증 제시를 안 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역시 이 내용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불침 검문 수단으로서 정지 질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불침 검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임의동행입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경찰관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답변도 잘하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는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조금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의심돼요. 이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임의동행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까운 경찰관서로. 이게 임의동행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임의동행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임의동행은요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불침검문이란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그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긴 하죠. 자 근데 첫 번째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합니다. 자 1번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외출을 하려고 막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죠. 그런데 거기에서
경찰관이 저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웃 사람이 그 모습을 본다면 이웃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서진호 저 자식 왜 경찰관하고 얘기하고 있지? 뭔가 전마저건 문제 있는 놈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그 장소에서 나의 입장에서 불리하죠. 자, 두 번째, 그 장소에서 계속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장소를 벗어나야죠. 세 번째, 임의 동행을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즉, 동의 없는 강제적 임의동행은 범죄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의 방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동행을 요구받은 본인은 그 요구를 언제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범죄 수사 아니잖아요. 범죄 예방 목적이잖아요. 선생님 가까운 경찰관서로 임의동행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싫은데요? 라면서 거절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임의동행의 요건인데요. 여러분 그 요건은 이미 우리가 모두 살펴봤죠. 1번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1번 본인에게 불리하다. 2번 교통에 방해가 된다.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요건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기 위해서 가까운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경찰관서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 본인은 언제든지 그 경찰관서를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임의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의 자유가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임의 동행의 요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임의 동행의 장소는 가까운 경찰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이런 곳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임의 동행을 경찰청 같은 데로 해도 되나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경찰관서는 경찰서 이하 조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까운 경찰관서로 가는 것보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경찰관서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페 또는 자동차 안 이러한 곳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임의 동행의 절차인데요. 여러분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도 신분 증표 제시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자신의 소속 성명을 밝히고 임의 동행을 해야 되는 목적, 이유를 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임의 동행을 했어요. 자, 임의 동행 이유. 자, 여러분, 제가 가까운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하고 그 경찰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바로 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경찰관은요, 동행한 사람, 저 서진호의 가족, 친지 등에게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임의 동행을 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로 온 거잖아요. 공권력 시설로 온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해당 경찰관은 본인의 가족, 친지, 연고자 등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또는 본인으로 하여금 가족, 친지 등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저 경찰관서에 와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별표 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임의 동행 이전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변호인 조력권 고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임의 동행 이후에는, 즉 경찰관서에 와서 의자에 앉으면 변호인 조력권 반드시 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변호인 조력권은 임의 동행 전과 후로 나뉜다. 임의 동행 전에는 변호인 조력권 고지할 필요 없다. 그러나 임의 동행 이후에는 변호인 조력권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셔야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금지사항인데요. 여러분, 임의 동행은 범죄 수사 아니죠. 따라서 신체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의 동행 이후에 질문할 때에도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의 협조에 따라 임의 동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24시간 질문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임의 동행 시간은 최대 6시간입니다. 따라서 임의 동행한 자를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어요. 6시간이 땅 되면 무조건 보내줘야 합니다. 또한 6시간이 되기 이전이라도 본인이 저 이제 가볼게요 라고 하는 거절의 자유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사후 조치까지는 별도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불침 검문 파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중요한 주제인 범죄 예방 목적의 임의 동행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임의동행과 관련된 판례를 한번 볼까요? 자, 임의동행을 한 것이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당연히 여러분들 적법하죠. 내가 동의해서 갔으니까 임의동행의 요건을 만족시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찰관이요,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저 임의동행은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이 경미한 상해를 입혔어요. 여러분, 임의동행 요구할 때 경찰이 유영력 행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약간 몸싸움이 일어나다가 경찰관이 조금 다쳤어요. 여러분, 이거 위법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나의 권리죠. 임의동행 요구하면서 경찰관이 왜 나의 팔을 꺾어 올립니까?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임의동행을 하고 난 이후에 피의자가 경찰관님,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퇴거의 자유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이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제압합니다. 여러분, 이거 적법성 인정 안 되죠. 왜? 임의동행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퇴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론의 본질적 내용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여러분 판례 이해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불심검문 수단 마지막 바로 여러분들 흉기조사입니다. 자, 고동 불심자 등과 같은 불심검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선생님 죄송한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선생님 소지품 중에 흉기 있는지 한번 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흉기 소지 여부 조사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흉기 소지 유무 조사할 때는 흉기의 소지 여부만을 조사해야 돼요. 다른 소지품은 막 함부로 조사하고 만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불심검문 수단 마지막 단계인 흉기 조사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병직법 제3조 범죄 예방 목적의 불심검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론을 한번 학습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불심검문과 관련된 실제 우리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보시면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경찰관이 용의자 인상착의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일부는 일치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요, 용의자 인상착의와 일부는 일치되지 않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일치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삼은 좋지. 여러분, 이거 위법한 불심검문 아니죠? 옳은 질문입니다. 일부는 인상착의와 비슷하지 않은데 또 일부는 인상착의와 비슷해요. 합리적 의심이 들죠?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범행의 경중, 긴박성, 혐의 정도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뭡니까? 우리 경직법을 지배하는 원칙, 필요 최소한, 비례의 원칙. 자, 그리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 이걸 가지고 대상자 정지시키고 질문하고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심검문 수단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번 질문 역시 옳은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보기 3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 원칙적으로는 신분증 제시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완화된 입장으로서 여기 보겠습니다.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에요. 자, 그리고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여러분 4번을 보시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체포,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일단 여러분들 불심검문의 근거는 경직법이죠.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속은 여러분 이거는 수사죠, 수사. 따라서 틀렸죠. 여러분,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인의 판단 기준으로 의심을 긍정할 정도를 요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4번 지문이 틀렸죠?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핵심 이론 이후에 그 이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보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라는 게 학문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 공부라는 게 시험을 위한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는 방법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문은요, 주제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의 나래도 펼치고
왜라는 부분에 집중하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험은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적정선의 이해, 적정선의 암기.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이라면, 수험 공부라면 여러분 이론 공부 아무리 해봤자 의미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 문제의 이론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특강에서 각 이론 설명하면서 각 이론에 따른 기출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불심검문 관련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 자, 여러분 가 지문 보겠습니다. 임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은 가족, 친지 등에게 알려야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러분, 가족, 친지 등에게는 본인으로 하여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틀렸죠. 그리고 임의 동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변호인 조력권 알려야 되죠. 나를 보겠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불심검문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옳은 지문이죠. 자, 다를 보시면 여러분 불심검문의 요건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불리하다. 교통에 방해가 된다. 물론 여러분들 본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자, 이때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임의 동행의 장소는 가까운 경찰 관서죠. 여러분, 여기에 경찰청이 왜 들어갑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해양경찰관서, 해양경찰서 미포함이 아니고 포함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가 해양경찰서면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다 지문 역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하고 나면요, 항상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해요. 그것도 기출문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강의 경력도 오래되어 가고 있고 얼마나 교재 많이 분석하고 문제 많이 풀어봤겠습니까? 답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이론 공부, 문제풀이 많이 하면 여러분 답은 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반복의 위대함이에요. 반복의 위대함. 자, 다음 여러분들 라지문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말장난 문제입니다. 자, 임의 동행할 때 동행 목적, 이유, 설명할 수 있으며 설명하여야 하며. 다음,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힐 수 있다, 밝혀야 한다.
따라서 틀렸죠. 여러분, 경찰학을 저는 우리 친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함정의 시험이다. 숫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용어 자체를 바꾸는 말장난 문제, 함정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학 관련 문제의 지문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그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것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역시 불심검문.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기억을 볼까요? 정지, 질문한다.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하여야 한다 아니죠? 니은. 여러분들 질문 시에는 진술 거부권 고지 필요 없다 그랬죠. 따라서 니은 X죠. 디귿. 그 사람에게 불리하다. 교통에 방해가 된다.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분 임의동행의 요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미음 지문 보겠습니다. 자, 동행을 요구받게 되면 당해인 본인은 요구 거절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요구 거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음. 자, 동행을 했다. 그러면 경찰관은 가족, 친지 등에게 신분, 장소, 목적, 이유를 알리거나, 자, 다음 여러분들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러분 여기 앞부분까지는 옳은 질문입니다. 자, 그래 동행 후에는 변호인 조력권 고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알릴 필요가 없다. 틀렸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 미음 해서 총 3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불심 검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 2019년 1차 순경시험 문제 1번. 여러분 1번은 임의동행의 요건을 물어보죠.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틀렸죠 여러분? 1번 X. 여러분 2번 지문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임의동행을 하고 난 이유 알려주고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 주고 동행 후니까 변호인 조력권 알려야 합니다. 3번. 여러분 경찰 공무원 신분 제시 의무. 이때 신분증은 경찰 공무원증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흉장도 포함된다. 틀렸죠. 자, 여러분 4번
흉기 조사는 흉기 소지 여부 조사에만 그쳐야지 일반 소지품 조사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순경시험, 간부시험의 전형적 형태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조금 아시겠지만 불심검문 이론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 시험 문제 솔직히 안 어려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5번 문제도 동일한 문제예요. 불심검문 틀린 것은 여러분들 정지시켜 질문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의무 규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관은 질문할 수 있다. 틀렸죠. 예, 니은은 맞죠.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자, 임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 언제든지 그 요구 거절할 수 있죠. 리을 흉기 소지 여부 조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조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론 조문 내용만 잘 알면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문제 푸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3개가 있죠. 기역,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핵심 이론, 핵심 기출, 분석 특강 이번 2강 수업에서는 경직법 제3조 불심검문과 관련된 이론과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인 3강 수업에서는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보호조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호조치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인 3강 수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